안녕하세요. 2과 43페이지, 44페이지 형성평가 해설 영상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총 6개의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다음 글의 A에서 C를 글의 흐름에 알맞게 배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글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장들 사이의 연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seat and try some delicious spaghetti 이렇게 나오는데요. 앉아서 맛있는 스파게티를 한번 드셔보세요 라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 퀴즈 하나를 내게요. 이 have와 바꿔 쓸 수 있는 하나의 단어는 뭘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친구는 밑에 답글에 이 답을 한번 달아주세요. have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 지난 시간 영상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함께 참여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암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앉아서 맛있는 스파게티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오는 게 좋을까? 먼저 A부터 보시면 You may be surprised to know that the color blue can help you lose weight. 당신은 놀라게 될 수도 있어요. To know that 이하를 알게 된다면 The color blue, 그 파란색이 당신이 몸무게를 줄이는데, 다시 얘기하면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놀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는 The color blue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다시 얘기하면 앞에서 앉아가지고 스파게티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에 파란색이 당신이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내용이 곧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 다음에 A는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A는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를 보시면요. You are free to choose either, 그래서 either이라고 하는 말 중요하고요. The spaghetti on the blue plate or the spaghetti on the red plate. 여기에서는 either A or B라고 하는 표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A 아니면 B,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선택하는데 되게 자유스럽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뭘요? 파란색 접시에 있는 스파게티, 이거 골라도 좋고요. 빨간색 접시 위에 있는 스파게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자유롭대요. 근데 선택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한번 맛있는 스파게티를 자리에 앉아서 드셔보세요. 자리에 딱 앉았는데 파란색 접시에 있는 스파게티가 있고 빨간색 접시에 있는 스파게티가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 뭔가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가 그 다음에 올 문장이다 라고 우리들이 생각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C를 안 봤으니까 C부터 한번 또 볼게요. C. Which one would you like to try? 당신은 which one 여기서는 포인트인데요. 어떤 것 하나를, 다시 얘기하면 어떤 것을 맛보시겠습니까? 라는 뜻인데 갑자기 여기서 선택에서 which one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선택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B 다음에 C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택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 둘 중에 뭘 선택할래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와 C는 바로 붙어서 나온다. 그래서 B와 C, 붙어서 나온다도 좋고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B 다음에 C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C가 B를 앞지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B, C 이 정도의 순서가 나와야 되는데 B 다음에 일단 C가 나왔으니까 3번은 그대로 오답으로 처리할 수가 없고요. B, C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괜찮고요. 근데 5번 보니까 C, B 이렇게 나왔는데 B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C 앞에.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지워집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들 해석을 해봐서 알겠지만 파란색 접시와 빨간색 접시에 있는 스파게티 중 뭘 먹을래? 어떤 걸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나서 당신은 파란색 접시에 있는 또는 그 파란색 그 색깔이 당신이
뭐예요?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B, C, A 순서가 오는 게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B와 C의 연결 관계가 상당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A지 B와 C 사이에 A가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B, C, A 4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좀 그 해설이 약한데요? 그러면 왜 A가 맨 끝에 나와야 되는지는 밑에 문장 보면 돼요. 볼게요. It sounds like nonsense.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색깔을 파란색이 당신이 체중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되게 어처구니 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Time and time again. 이거는 어저께 나왔죠? Repeatedly. 반복적으로 It's been demonstrated that the color blue naturally suppresses your appetite. 이게 나오죠. 아주 자연스럽게 색깔 파란색이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의 식욕을 억압시킨다, 억제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뒷부분의 내용과 A는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C, A가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위 글에서 언급된 파란색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 3번 문제는 위 글을 읽고 유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을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lue food is actually highly unusual in nature. 그래서는 highly unusual in nature가 중요하죠. 자연에서는 매우 드문 색깔이다. 뭐가요? 파란색 음식. 맞죠? 자연상에서는 파란 색깔을 가진 음식이 되게 드물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Leafy blue vegetables or blue meats. 근데 뒤에 보니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There are no가 나왔기 때문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란색 잎사귀를 가진 어떤 그 채소라든지 그런 파란색 고기류는 없다. 됐죠? 그 다음 We don't have an automatic appetite response to blue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don't have 가지지 않는데요. 아주 자동적으로 식욕을 가지지 않는답니다. 무슨 색에 대해서? 그 파란색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란색을 보면 식욕을 갖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파란색 카레가 있거든요. 그렇죠? 파란색 카레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란색 카레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드시겠어요? 그렇죠? 파란색 카레가 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좀 익숙한 노란색, 큼직한 그 카레를 먼저 먹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음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식욕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Blue, together with purple and black, was a color warning sign of a potentially poisonous food. 이렇게 나왔잖아요. 앞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together with purple and black에 다시 얘기하면 보라색과 검은색과 함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블루라고 하는 파란색은 보라색과 블랙과 함께 was a color warning sign. 어떤 색깔 경고 사인이었다라는 뜻이죠. 뭐에 대해서? Of potentially poisonous food. 그러니까 뭐예요?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경고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기가 싫은 거예요. 파란색이야. 또는 뭐 보라색이나 검은색이에요, 음식이. 그러면 저게 독이 들어있을 것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먹게 되는 거고 당연히 그게 식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파란색과 보라색과 블랙은요. 어떤 게 더 식욕을 억제시키고 그런 어떤 비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파란색이 위주이긴 하지만 파란색과 더불어서 보라색, 그렇죠? 보라색과 검은색 얘네들도 약간 파란색과 같은 개념이라 식욕을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듯이 독이 들어있는 음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어느 것이 더 뭐 보라색이 또는 검은색이 더 독이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 의미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 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2번, 3번 문제를 보신다면 문제가 좀 쉽사리 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2번,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윗글에서 언급된 파란색의 특징은 옳지 않은 게 무엇인가 하나씩 볼까요? 식욕을 억제한다. 맞죠? 파란색 잎채소나 파란색 고기는 없다. 맞죠? There are no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3번 보라색이나 검은색보다는 독성이 약하다. 자,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왜죠? 보라색이 나오기도 했고요. 검은색이 본문에 나오기도 했는데 독성이 약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비교는 나오지 않았어요. 파란색이 중점이 돼서 보라색과 검은색도 파란색과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음식이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성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계속 보죠. 파란색은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나타내기도 했다. 당연히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고 파란색 음식은 실제적으로 자연에서 매우 드문다. 이거는 문장 거의 앞부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고요. 자, 3번. 윗글을 읽고 유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 유추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이 유추와 관련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접시의 색깔은 식욕과 관련이 없다. 아니죠. 아니죠. 왜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파란색은 식욕을 억제한다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련이 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음식은 식욕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다. 검은색과 비교가 됐던 게 뭐예요? 파란색을 말하면서 보라색과 검은색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도 틀렸고. 다음은 보라색은 과거에 여성들이 선호하는 색깔이었다. 이거 어떻게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3번 탈락. 다음 4번 빨간색 접시에 있는 스파게티가 더 식을 돋운다. 이것도 역시 관련된. 왜요? 파란색 접시에 있는 그 스파게티보다 빨간색에 있는 스파게티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파란색이 식욕을 억제해서 당신의 당신이 체중을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접시에 있는 스파게티가 더 식욕을 돋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은 파란색 접시에 있는 음식은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파란색 접시라고 해서 식욕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살이 찌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너무 많이 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번 역시 탈락.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페이지예요. 저기 4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44페이지가 맞고요. 4번, 5번 그런 그 객관식 문제와 그 다음에 서술형 1번 그 문제가 이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파란색 부분 이렇게 조금 한 두 문장, 그죠? 두세 문장 제가 한번 그 색깔로 표현해봤고요. 그 다음에 it was that 이때 강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4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윗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그쵸? 자, 목적, 주제, 제목, 요지 등등은요, 두 가지예요. 제가 지난번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는 두 가지 문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지문의 위쪽 부분에 한 두 문장? 많게는 세 문장 정도를 읽어주시면 훨씬 더 이 주제 문제, 제목, 요지, 주장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밑에 내용을 읽지 않고서 그냥 이 세 문장만 보고서 제가 그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What color do you think looks better for girls? Pink or blue? 이렇게 나왔죠? 해석 가능하죠? 어떤 색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 소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성들이죠? 소녀들을 위해서 더 좋아 보이는 색깔인가? 어떤 색깔이 더 좋아 보이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뭐 분홍색이야? 아니면 파란색이야? Many of you, 당신들 중에 대다수는 would answer pink or almost automatically 이렇게 나왔죠? 거의 자동적으로 핑크요 라고 대답을 할 거라는 거죠. 분홍색이요. 그죠? But did you know that this
this was not the case of a long time ago. 그래서 the case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이니까 이건 오래 전에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당신은 알고 계신가요?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소녀들을 위한 색깔이 분홍이라고 생각하니 블루라고 생각하니 대다수는 분홍이라고 생각을 할 거다라는 거죠. 핑크라고 생각을 할 건데 과거에는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너는 알고 있니?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흐름을 볼까요? 일단 중요한 키워드는요. 소녀예요. 소녀들이고 그 다음 뭐예요? 핑크예요. 분홍색.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들이 과거에는 아니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고 나서 머릿속에 담아주신 상태에서 지문을 쭉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는 읽어보지도 않아도 과거에는 핑크가 소녀들의 색깔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유출할 수가 있고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여주고 아래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올까요? 라고 하는 거.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it was then 이때 강조 구문에 관련해서는 제가 PPT 자료를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중간에 제가 지우고 놓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은 이때 강조 구문에 관한 것인데요. 이때 강조 구문을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이때 강조 구문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형식을 한번 살펴보면 맨 처음에 it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s나 was와 같은 비동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는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that 집어넣고 that 뒤에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비동사 is나 was 둘 중에 그러면 뭘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is는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문장에서의 동사 시제가 현재일 때 is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was는 그 문장의 동사가 과거 시제일 때 was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 뒤에 뭘 집어넣으면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 또는 부사구를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at을 집어넣으면 되고 이제 that 뒤에는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 그랬죠. 나머지 부분을. 그런데 이제 이 that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이제 앞에서 강조한 주어가 사람일 때는요. that 대신에 who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목적어를 강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어가 사람일 때는 that 대신에 whom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와 주어가 사물일 경우에는 that 대신에 which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who나 whom이나 which 같은 것은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뭐죠?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특징을 이 이때 강조 구문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사구도 강조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부사구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야 되는데 부사 또는 부사구는 문장에서의 필수 성분입니까? 필수 성분이 아닙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온다. 즉 관계 부사가 갖는 특징을 그대로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특히 부사 또는 부사구가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을 강조해 줄 때는 that 대신에 when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장소를 강조해 줄 때는 that 대신에 where 이것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나와 있는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어, 목적어, 부사 또는 부사구. 그 다음에 부사 중에서도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부사가 강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2, 3, 4번은
관계 대명사 또는 관계 부사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앞서 설명을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부사 또는 부사구, 시간, 장소가 강조될 경우 관계 부사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당연히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잘 사용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비동사와 대절속의 동사는 시제가 같아야 된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문장에서의 동사가 현재면 비동사 is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과거면 was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좀 이따 서술형 문제를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잘 여러분들 기억해서 그 서술형 문제 1번을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5번 먼저 객관식부터 해결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위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목적이 뭐였었어요? 이거였죠? 소녀, 핑크, 과거에는 안 그랬다. 자, 쭉쭉 보면 소녀 분홍색이 나와야 돼요. 1번 탈락, 2번은 분홍색, 파란색, 분홍색, 파란색, 파란색, 분홍색. 5번은 분홍색이 있으면 잘 볼게요. 분홍색이 왜 여자 아이들을 위한 색이었는지 알려주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포함된 건 답이 5번밖에 없네요. 5번.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여러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영어 그 지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들 파악한다면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목적, 주제, 제목, 요지 이런 문장은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위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가? 이거는 전체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답이 몇 번이죠? 그렇죠. 1번이죠. 딸들은 분홍색보다 파란색을 더 선호하였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는데, 여러분들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보셨겠지만 딸들이 분홍색보다 파란색을 더 선호한 게 아니라 엄마들이 분홍색을 더 선호하게 된 거예요. 엄마들이. 그렇죠. 왜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남성들을 위한 색깔이 원래 분홍색이었고 여성들을 위한 색깔이 파란색이었는데 분홍색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그 특징 때문에 분홍색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앞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서 네 번째 줄 이 부분이에요. It was when the women's liberation에서 liberation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해방이죠? 여성들의 해방 무브먼트, 움직임, 다시 얘기하면 운동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여성들의 해방 운동이 시작될 때쯤이었다. 뭐가요? Mothers began thinking differently. 엄마들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쯤이었다. 여성 해방 운동이 시작될 때쯤에 엄마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것은 엄마들입니다. They wanted their daughters to have more options and feel freer to take on active part in society.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엄마들은 그들의 딸들이 가지길 원했다. 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길 원했고 느끼길 원했다. freer, 좀 더 자유로움을 느끼길 원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to take on active part in society.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더 액티브하게, 그렇죠? 활기차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느꼈으면 좋겠다. 좀 자유로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starting dressing their girls in pink. 그때부터 그들의 소녀들, 딸들이죠. 딸들에게 핑크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들이 입히기 시작한 거지 딸들이 좋아해서 분홍색을 선택한 게 아니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어떤 걸 넘어갈 수 없었냐? 첫 번째는요, 여기. They wanted their daughters to have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중요한 거. want,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건 제가 본문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을 거예요. want가 오형식으로 사용됐을 경우에 want, 목적어, to 부정사에서 목적어가 to 부정사라는 것을 원하다. 엄마가 to have more options. 엄마가 아니네요. 여기 뭐죠? 딸들이. 그렇죠? 그래서
딸들이 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길 원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 상당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투부정사 대신에 ing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틀립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6번 문제에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뭘 말씀드리려고 했었냐면 여기에 take 여기 active 빼고 part in take part in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시 배웠습니다. 뭐랑 똑같았죠? 이것도 역시 문제. 여러분 답글 달아주세요. 2개 달아주세요. take part in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 그렇죠? P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맛있는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이 1번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서술형 1번 문제 풀어보고 오늘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강조구문 문제인데요. 전에 바로 앞에서 이때 강조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답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서 다음 보기의 문장을 조건이 맞게 쓰시오. 그런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 다 할 줄 알아 이런 다음에 아무거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조건을 반드시 읽어주셔야 되는데 문장이 여기 있고요. 이때 강조구문을 사용할 것, 그 다음에 위 문장에 밑줄 친 부분을 강조할 것인데 at the theater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사죠. 부사인데 특히 장소를 나타낸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당연히 강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어떤 프레임이 있어야 되냐면 이 다음에 비동사가 있어야 돼요.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is 아니면 was 이렇게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is는 이 문장, 원래 문장이 현재일 때 쓰는 거고요. was는 원래 있는 문장이 과거일 때 쓸 수 있는데 그럼 현재, 과거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 문장의 동사를 보세요. Tom met Kathy at the theater. 탐은 캐피를 그 극장에서 만났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meet라고 하는 게 met죠? met라고 하는 게 meet의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 동사를 써야 되니까 여기서는 is가 나오면 안 되고 it was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 네모칸 안에다가 강조되는 녀석을 집어넣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at the theater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It was at the theater. 그 다음은 뭐예요? that. 이건 그냥 구조예요. It was that은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that 다음에는 이 at the theater를 강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Tom met Kathy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쓰는지 아시겠죠?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강조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Tom 강조할 수 있죠. 주어니까. 주어 강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athy 이거는 뭐예요? 목적어니까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 the theater는 부사구니까 장소나 시간 같은 부사구 같은 거 강조해 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그 강조 구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주어를 강조하는 한번 문장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Kathy 목적어를 강조하는 문장 한번 써보세요. 그게 다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때 강조 구문은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문장을 써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장의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부사 또는 부사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모르겠으면 또는 어려우면 그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그 앞에 지금 제가 이 영상 앞에 슬라이드로 준비했는데 그 부분만 보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그 부분은 꼭 보셔서 강조구문 문제가 나오면 자신 있게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답을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나왔어요. It was at the theater that Tom met Kathy.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객관식 5문제와 그 다음에 서술형 1문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앞에 영상까지 해서 1과 2과 작년에 출제된 중간고사 문제의 모든 문제를 제가 해설하는 그런 영상을 지금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꼼꼼하게 보시고
어떤 문제가 나오고 문제 유형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답글을 달면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